안녕하세요. 광활한 대륙 만주는 오랜 역사 속에서 수많은 민족의 흥망성쇠를 목도하며 동아시아 역사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고대 문명의 태동부터 현대 국제관계에 이르기까지 만주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을 넘어 역동적인 인류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해왔습니다. 오늘은 고조선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만주가 걸어온 파란만장한 역사적 여정을 객관적이고 침착한 시선으로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피어나고 쓰러져간 문명과 제국들의 이야기를 통해 만주가 품고 있는 과거와 현재의 의미를 조명해 봅니다. 먼저 만주 역사의 첫 장을 연 고조선 시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기원전 만주 지역은 예맥족, 숙신족, 동호족 등 다양한 민족의 터전이었습니다. 그중 예맥족은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를 건국하며 한민족의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고조선은 요소와 요동을 중심으로 만주 지역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 동검의 분포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하 유역에서 번성했던 신석기 시대의 홍산 문화는 만주 지역이 일찍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음을 증명합니다. 약 기원전 2333년 당군왕검이 아사달에 건국했다는 고조선은 고대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영역을 통치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어 한사군의 설치는 고조선 멸망 이후 만주 지역의 지형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위만조선이 멸망한 후 한나라는 고조선의 옛 땅에 한사군, 즉 낙랑, 임둔, 현도, 진봉군을 설치하며 직접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만주 지역에 중국 한족 문명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만주는 한족과 여러 북방민족 그리고 한반도 세력이 복합적으로 교류하고 충돌하는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비록 한사군은 각 지역의 저항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그 세력이 점차 약화되었지만 이 시기는 만주 지역에 중국식 행정체계와 문화가 도입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고조선 이후에는 부여와 주변국들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부여는 동부 만주의 평화로운 평야지대에서 성장한 강력한 예맥적 국가였습니다. 농경과 목축을 기반으로 성장한 부여는 중국의 삼국시대 기록에도 등장할 정도로 안정적인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부여 주변에는 숙신, 음루와 같은 부족 국가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부여와 교류하고 때로는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부여는 북방의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부족들을 통제하며 만주 동부의 패권을 장악했습니다. 고구려 역시 부여에서 갈라져 나온 예맥적 국가였으나 부여와는 다른 기질을 가지고 압록강 유역에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세기에 이르러 고구려는 만주 역사상 전례 없는 광대한 영토를 확보하며 이 지역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고구려는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군림하며 만주 전체를 통제하는 최초의 왕조가 되었습니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시기에는 압록강을 넘어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한반도 북부까지 세력을 확장하며 만주와 한반도를 아우르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고구려의 강력한 군사력과 독자적인 문화는 만주 지역의 다른 부족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만주 지역에 남아있는 고구려의 유적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구려 시대 만주 지역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던 숙신족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숙신은 만주 동북부에 거주했던 고대 민족으로 그들의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이들은 음루, 물길, 말갈로 이어지는 계통의 선조로 여겨지며 주로 수렵과 채집에 종사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숙신은 고구려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만주 지역의 다양성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숙신 이후 등장한 말갈은 만주 동북부와 연해주 지역에 널리 퍼져 살았던 퉁구스계 민족입니다. 이들은 고구려에 복속되기도 하고 때로는 독립적인 세력으로 활동하며 만주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고구려 멸망 후
일부 말갈 부족은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발해를 건국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멸망 이후 만주는 일시적으로 당나라의 영향권에 놓이게 됩니다. 7세기 중반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후 당나라는 한반도와 만주 지역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려 했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영토였던 만주에는 안동도호부를 설치하여 통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의 만주 지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구려 유민들과 말갈족들의 저항은 계속되었고 결국 698년 고구려의 장군이었던 대조영이 발해를 건국하며 당나라의 영향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뒤를 이어 만주 동북부와 연해주, 그리고 한반도 북부까지 아우르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발해는 고구려의 문화를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으며 해동성국이라 불릴 정도로 번영했습니다. 9세기까지 만주 동북부를 장악했던 발해는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10세기 초 거란족의 침입으로 발해는 멸망하고 만주 지역의 주도권은 다시 한번 새로운 세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발해 멸망 이후 만주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은 바로 거란족이었습니다. 거란족은 몽골 고원에서 발원하여 만주 서부로 이동해 강력한 부족 연맹을 형성했습니다. 916년 야유라보기가 거란을 건국하고 이후 요나라를 세우며 만주 전역과 중국 북부 일부를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요나라는 유목 민족의 특성을 살려 기마병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군사력을 자랑했으며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여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요나라는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주의 패권을 장악했으며 고려와도 대립하며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라의 통치 역시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12세기 초 여진족이 요나라에 저항하며 새로운 세력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여진족은 만주 동북부에 거주하던 퉁구스계 민족으로 수렵과 농경을 겸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이들은 발해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나 발해 멸망 이후 요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12세기 초 와넨 아구다가 여진족을 통합하고 금나라를 건국했습니다. 금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요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아가 중국 송나라를 압박하며 화북 지방까지 차지했습니다. 금나라는 만주에서 발원하여 중국 대륙의 일부를 지배한 강력한 왕조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금나라 역시 몽골 제국의 발흥 앞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13세기 칭기즈칸이 이끄는 몽골 제국은 유라시아 대륙을 휩쓸며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금나라를 멸망시키고 만주를 포함한 광대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원나라라는 이름으로 중국을 지배했던 몽골 제국은 만주 지역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시기 만주는 몽골 제국의 일부로서 편입되었으며 몽골 쪽의 문화와 통치 방식이 유입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의 통치 아래 만주 지역은 동서교역의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원나라 멸망 후 중국 대륙에는 명나라가 들어섰습니다. 명나라는 만주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통치보다는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를 시도했습니다. 명나라는 여진족과 우량카이족을 분할 통치하려 했으나 오히려 이러한 정책은 여진 부족 공동체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명나라의 통치 아래 여진족은 점차 세력을 키워나갔고 결국 누르하치에 의해 통합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초 누르하치는 여진족을 통합하고 후금을 건국한 뒤 국호를 청나라로 바꾸며 만주와 중국 대륙의 새로운 지배자로 등장했습니다. 청나라는 만주족의 발상지 보호를 명분으로 봉급령을 선포하여 한족의 만주 이주를 제안했습니다. 이 봉급령은 청나라 초기의 만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그들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청나라는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는 전성기를 누리며 만주와 중국 대륙을 260여 년간 통치했습니다. 이 시기 청나라와 대한제국 사이에는 간도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간도는
두만강 북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한국과 청나라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19세기 말 청나라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대한제국이 근대화를 추진하면서 간도 지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이 격화되었습니다. 특히 1905년 일본의 강압적인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상실한 대한제국은 간도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후 간도 문제는 일본과 청나라 간의 협상으로 이어졌고 1909년 간도 협약으로 인해 간도 지역은 청나라의 영토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역사에도 큰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청나라 멸망 후 만주는 중화민국의 영토가 됩니다. 1912년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무너지고 중화민국이 수립되면서 만주 지역은 중국의 동북 삼성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중화민국의 중앙정부 통치력은 만주 지역에 완벽하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 만주는 군벌들의 세력 다툼이 심화되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일본 등 제국주의 열강들의 각축장이 되면서 만주의 정세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1932년 일본은 만주사변을 일으켜 만주를 점령하고 괴뢰국인 만주국을 세웠습니다. 만주국은 일본 제국의 사실상 식민지로서 일본 관동군의 강력한 통치 아래 놓였습니다. 오족협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자원 수탈과 대륙 침략의 전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의 만주 이주도 대규모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일본의 식민 통치 정책과 맞물려 많은 조선인들이 만주로 건너가 고난을 겪게 되는 배경이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면서 만주국은 해체되고 만주는 다시 중국의 영토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곧이어 중국 내부에서 국공내전이 발발하면서 만주 지역은 다시 한번 격동의 시기를 맞이합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은 만주의 지배권을 놓고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며 결국 만주는 중국 공산당의 주요 거점이 되어 공산당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만주는 중국의 동북 삼성, 즉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롱장성으로 공식적으로 편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만주는 과거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만주는 중국의 중요한 산업 및 경제 중심지 중 하나입니다. 풍부한 옥수수 생산량과 철광석 등 지하자원을 바탕으로 중국 경제의 핵심 지역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주라는 명칭 대신 동북 삼성이라는 용어가 주로 사용되며 만주족의 정체성 역시 중국의 다민족 국가 정책 아래에서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동북 공정을 통해 만주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들과의 역사인식 차이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만주족은 현재 중국 각지에 분포하며 약 1068만 명에 이르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로 자신들의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만주는 고조선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족과 국가들의 흥망성쇠를 담고 있는 역사의 보고입니다. 한민족의 뿌리인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가 이 땅에서 번성했고 거란, 여진, 몽골, 만주족 등 수많은 민족들이 각자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또한 근대에는 제국주의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고 현대에는 중국 동북 지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만주의 역사는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열쇠이며 이 광활한 대륙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그려나갈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만주가 가진 역사적 의미와 현재적 가치를 깊이 있게 성찰하는 것이야말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중요한 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